공사가 다 망한 관계로 공사 다 망해서 늦었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예, 뭐 대학원생이 늦을 수도 있지. 어떡합니까?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핫한 거. 제가 치면 되는 아, 랩장님! 교수님들 화가 났어요. 아,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신 아, 겁니까? 네. 아니, 예? 뭘 랩장님. 손질하고 아. 소리 저는 원래 저희가 지난주에 좀 해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지난주는 거의 뭐 예. 거의 텐션이. 장례식장에 도착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좀 궤도연구원님은 좀 저희가 이제 첫 방송 시작할 때 예. 내가 한 네. 5년 정도 라이브를 끌고 와봤다. 나만 따라와라. 예. 맞아요. 근데 얼굴에서부터 이미 우울해. 가끔 저희가 랩미팅 하다 보면은 네. 아, 이날은 내가 교수님을 썰 수 있겠다 싶은 날이 있어요. 아 오늘 좀 써주십니까? 오늘 좀 썰 수 있겠다. 아, 예. 지금 머리 손질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됐나요? 지금 이거 20초 만에 손질하고 나왔는데 랩미팅에 오신 교수님들 환영합니다. 다음 코너. 여러분의 네. 아무런 사연, 모든 사연,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사연, 과학이랑 관련 없어도 예. 이제는 괜찮아요. 내 이야기지만 친구 얘기라고 하고 보내주세요. 괜찮습니다. 다 보내주세요. 거짓말도 괜찮아요. 예. 거짓말도 예. 괜찮아요? 이거 진수님의 사연입니다. 아, 인사 시간도 없습니다. 이과 고3 학생입니다. 공대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유튜브에서 배우는 과학이 너무 재밌게 다가오는데 교과로서 배우는 과학에는 크게 흥미가 안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정말로 이상하게 흥미가 안 생기네요. 대학에 진학해서도 이런 스탠스가 유지된다면 학업에도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진지하게 생각이 들어 사연 남겨봅니다. 네, 지금 보시고. 이진수, 십진수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교과서랑 음. 유튜브의 이 과학적인 괴리 좀 있죠 사실은. 사실 저도 책 보면은 졸리죠. 이게 뭐지?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유튜브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교과서밖에 없는 거야. 아, 그치. 미쳐. 재밌는 것들이 있음으로써 음. 우리가 오히려 교과 과정조차도 즐겁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음. 행운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과학 동화밖에 없었어. 맞아요. 과학 동화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음. 안에 우리 안될 과학이 있습니다. 예. 메모리 아. 멘트. 대학원생님의 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주 하는 랩미팅에 또 하나의 랩미팅이 추가되었네요. 컨텐츠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학원은 미래의 워라밸을 위해 현재 워라밸을 없애는 곳입니다. 많은 학위가 있다고 워라밸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미래의 워라밸을 위해 현재 워라밸을 포기했지만 네. 학위마저도 정말 그게 담보가 되느냐. 그렇죠. 학위를 예, 받고 박사급 치킨. 나서든 혹은 학위를 포기하시고 나서든 그러니까요. 네, 대학원 생활을 하시다가 실제로도 워라밸이 많이 무너지긴 합니다. 저도 많이 무너지죠. 많이 느꼈어요. 많이 무너지죠. 공감하고요. 저는 네. 완전 공감합니다.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예. 네, 워라벨은 전화벨 전화벨 다음에. 아,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네. 준비한 것들 오늘 준비해 오셨나요? 준비해 오셨습니까?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투표를 하셨던 1위 주제. 아, 이게 밀릴 바로, 수밖에 없어. 예,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제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컴퓨터 뭔지 아십니까? IBM 컴퓨터, 서밋. 맞습니다. 네. 사실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직전까지 최고의 슈퍼컴퓨터라고 칭송받던 IBM의 서밋입니다. 아. 이게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이게 빠르다라는 게 계속 하다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연결을 하다 보면은 빨라지겠죠. 병렬 연결로 결국 계산 속도 차이에요. 계산 속도. 근데 계산 속도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저랑 공진님 둘이 계산하는 게 빠르겠죠. 그렇죠. 둘이 계산해서 나중에 맞춰보는 게 더 빠르고 우리 랩장님까지 같이 계산하면 더 빠르겠죠. 셋이 하니까 한 명이 할 그러면 거예요. 한 명보다 100명이 하는 게 빨라요. 그러면 결국 CPU 하나가 아니라 CPU 100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돌리는 게 빠르겠죠. 근데 보면은 더 이상 어느 정도 빨라지면 이게 그 발열량이 엄청나요. 그러다 그렇겠네요. 보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발열에 무조건 의해서?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거에 최적화를 시킨 겁니다. 지금 이 서밋이.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무작정 늘리면 이게 발열 때문에 과열돼서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슈퍼컴퓨터의 한계라는 거죠. 어쨌거나 IBM은 서밋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분이 이분입니다. 리처드 파이만. 예. 아.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고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때 이 아이들에게 한마디 문장만 말하고 죽는 거야. 그때 얘네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얘네들이 문명을 다시 재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오. 그때 리처드 파이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원자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알고 모르고가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어느 시점에서 컴퓨터는 막대한 계산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양자계를 모방한 새로운 도구가 개발돼서 그게 기존 컴퓨터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추측하셨어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기존의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고 양자계를 응용한 새로운 컴퓨터가 제시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는 뭔가 현실적인 양자 컴퓨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일반 그렇죠. 컴퓨터를 양자 예. 컴퓨터가 대체할 것이다. 그렇죠. 아. 근데 그 얘기를 했다는 그때 거죠.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도 없고 양자 역학적인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본 거죠. 예. 근데 이때까지 모호한 개념인데 어쨌거나 현재 컴퓨터는 안 된다, 속도가. 이렇게 주장하셨고 85년도에 데이비드 도이치라는 분인데 옥스퍼드 교수님인데 되게 기타 잘 치시고 예. 일단은 약간 그 사진이 지금- 심슨을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네, 그러네요.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기존의 컴퓨터를 봤더니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죠. 그렇죠? 이 0 선수죠. 아니면 1. 일단 컴퓨터의 원리를 설명드리면 0, 1을 전압으로 구분합니다. 컴퓨터가 전압을 안 주면 0, 어. 주면 5V 정도 되거든요. 5V 정도를 주면 1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컴퓨터는 다 스위치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스위치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뻗는다. 안 뻗는다. 뻗으면 1, 안 뻗으면 0이죠. 에? 그렇죠? 에? 그러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팔을 뻗는다 하면 5V를 주면은 1이라는 인식이 돼서 팔이 뻗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한 가지 동작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뻗는다 안 뻗는다가 있고 0과 1이 있겠죠. 근데 우리 도이치 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이치 교수님이 설국열차에서 대표했다. 아, 복숭아. 아유, 역시 머리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계셔서. 지금 교수님의 센스에 복숭아물을 예. 뱉을 뻔했어요. 0과 1이라는 신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것은 0과 1이 아닙니다. 0과 1 그리고 0 혹은 1이 중첩된 상태가 존재하죠. 그러면은 세 개가 존재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도이치 교수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양자역학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0 아니면 1 두 가지가 아니다. 이 둘이 중첩되어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컴퓨터 언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킨 거랑 끈 거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키고 끈 게 결정되지 않은 중첩 상태라는 게 양자역학에서 있는데 음. 왜 그거를 컴퓨터는 활용하고 있지 않지? 라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0과 1만 있다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0과 1만 있지 않은데. 그럼 우리는 중첩 상태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에 제시한 거죠. 일단 양자역학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것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짜장면을 시킵니다. 철가방이 오겠죠? 철가방을 열기 전까지 짜장면이거나 짬뽕이에요. 근데 여는 순간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 짬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열기 전까지 모르니까. 열기 전까지는 짜장면 혹은 짬뽕입니다. 이게 50대 50 확률이 아니라 짜장면이면서 짬뽕인 거예요, 그냥. 관측 전까지는 결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인데요. 짬짜면. 그러네. 짬짜면일 수도 있는 거야. 짬짜면. 짬짜면일 수도 있죠. 오. 이게 제가 비유를 든 거지만 중요한 건 결정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한다.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0과 1을 비트라고 하죠. 컴퓨터에서. 퀀텀 비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0과 1이 아니라 큐비트, 퀀텀 비트. 큐비트는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의 비트를 말해요. 즉 0011, 10, 01이 네 가지 상태가 하나의 큐비트에 있습니다. 나 이해 못했어. 저도 이해 못했어요. 예. 이거를 궤도연구님이 어. 말로 표현하실 줄 나 정말 몰랐어요. 예. 예. 다음 장 주세요. 예, 이게 큐비트라는 건데요. 여기 뭐 큐비트라고 써 있는 예. 거네요. 예. 사실 이게 간단한 개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단순히 0, 1이었던 상태가 이미 한 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랩장님이 팔을 뻗지 않는다. 팔을 뻗는다. 이 두 가지의 상태가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비트일 때는 두 가지예요. 큐비트라고 하면 팔을 뻗거나 뻗지 않은 상태가 공존하는 하나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삼진법 반도체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삼진법 반도체도 사실은 0하고 1 스위치였던 반도체를 0이랑 1 사이에 0.5 같은 수준을 만들어서 예.
그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 이거는 스위치를 좀 다른 만든 건데 개념입니다. 약간 다른 겁니까? 네. 완전 다른 개념인 게 네네. 중요한 거는 네. 그래서 진법을 이진법을 쓰는 삼진법은 그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바꾸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물론 경우의 수가 많아지긴 하겠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 비트로 계산하는 거를 치면은 우리가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경우의 수입니다. 모든 비트는 아까 네. 팔을 뻗듯이 네. 우리 랩장님이 집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네. 집까지 가는 길의 방법을 100가지라 칩시다. 네. 100가지의 경우의 수로 집을 갈 수 있어. 네. 그러면 기존의 컴퓨터는 어떻게 하죠? 1번 방법부터 하나씩 갑니다. 1번 길을 한번 가요. 네. 시뮬레이션 하겠죠? 네. 5분이 나왔어. 2번 길 6분, 3번 길. 100가지 길을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나면 100가지 길 중에 가장 빠른 길 하나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그건 25번 길이 2분 걸리니까 그 길로 가세요라고 우리 도출됩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 같은 거. 예. 그러면 100가지 길을 다 가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큐비트를 쓰잖아요. 네. 네. 상태가 중첩돼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어느 길도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큐비트는 출발합니다. 동시에 100가지 길을 같이 출발해요. 100가지 길이 동시에 출발하는 과인데 2분 30초 만에 25번 길이 제일 먼저 하겠죠. 도착 순간 계산을 멈추고 25번 길로 결정됩니다. 아. 끝! 즉 한 번의 계산으로 100가지 경우의 수를 원샷에 끝내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다. 하나의 소자만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게 마치 시스템 그쵸? 같은데도.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해 100개의 컴퓨터가 100가지 경우의 수를 하나씩 다 잡아서 100개의 경로를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빠른 애가 우리 쪽에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경우의 수 자체가 시작부터 1조개야. 1조개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1조 번의 연산을 해야 돼요, 기존 컴퓨터는. 그렇죠. 기존 컴퓨터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큐비트는 1조개의 컴퓨터가 필요 없이 1조개건 10조개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동시에 같이 가서 가장 빨리 끝나는 계산에서 결정돼 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가 수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몇 초 만에 끝내는 거죠. 오.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못 알아듣겠다고 라이트 타임님. 그러니까 이게 개념은 예. 참신한데 그쵸.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맞아. 만드는가까지가 맞아. 거야. 그러네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제가 지금은 한 가지 길을 찾는 경우의 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김정 교수님 그러면 10큐비트나 50큐비트가 중요한 거죠. 이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이 경우의 수의 복합적인 연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를 켜요. 엔터를 한 번 친다. 이게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엔터 치고 A 쓰고 B 쓰고 C 썼다. 이건 4개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양자 컴퓨팅도 엔터를 친다라는 큐비트가 하나 있어야 되고 A, B, C를 치는 각각의 큐비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경우의 수는 시작점이 다 있지만 실제 가는 경로에서 전환점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즉 여러 개 복잡한 다중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큐비트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결정이 되면 안 됩니다. 팔을 접었다가 폈다가 복숭아 음료를 잡았다가 들었다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경우의 수라고 해요. 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이 큐비트들끼리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은 무언가와 간섭되는 순간 연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결정돼서 그냥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즉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거예요. 관측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측하는 순간 결정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관측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파동과 입자 두 가지가 결정이 안 돼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정은 뭡니까? 결과 값을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중간에 간섭이 생기게 되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관측돼서 붕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 설명이 많이 왜곡이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왜곡을 좀 할게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전자 같은 경우에 관측을 하지 않으면 얘가 파동성을 띠고 있죠. 중첩돼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벽에 부딪혀서 관측이 되는 순간 입자로 붕괴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 하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첩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컴퓨터로 했을 때는 이 퀀텀 비트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단순한 연산인 거예요. 한 가지 연산.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있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관측되지 않고 이걸 이제 퀀텀 코일런스라고 해요. 네. 네. 쉽게 말하면 양자 결맞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양자가 결이 맞다는 건 얘네 둘이 같이
관측되지 않은 상태로 중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두 개가. 예, 두 개가. 아 이제 덜 맞으면 한글도 어렵다. 덜 맞으면 한글도 어려워. 한글도 어려운 말이에요. 네. 아까 우리 길 찾는 얘기를 했죠. 네. 그게 예를 들어 하나의 퀀텀 비트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다음 길을 찾은 후에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 비밀번호가 있어. 그 비밀번호를 푸는 경우의 수가 또 10,000개가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길을 찾는 퀀텀 비트랑 집의 문의 비밀번호를 여는 퀀텀 비트 두 가지가 중첩된 상태로 결맞음 상태로 둘 다 중첩된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한 방에 집의 문까지 여는 것까지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들이 중첩이 돼 있는 거네. 그렇죠. 100개의 경로로 집에 가는 거를 100개를 다 연산하지 않고 동시에 연산해서 한 가지 길이 바로 결정 나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연산이.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 문도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경우수가 10,000개야. 기존 컴퓨터는 이제 10,000개의 경우수를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10,000개의 경우수가 동시에 계산이 돼서 그 중에 문이 열리는 하나가 바로 결정되는 거죠.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뭐 지금 계속 뭐 암호화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어떤 보안이나 암호화돼 있는 것들이 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되게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요거는 제가 좀 뒤에 설명을 드릴 네, 건데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길 찾기, 뭐 네. 문 열기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거고 사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자 컴퓨팅을 가능한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설정을 안 하면 얘는 계산 자체를 못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냐면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비교했을 때 기존 컴퓨터가 쉽게 하는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훨씬 빠른 거예요. 기존 컴퓨터는 아예 하지도 못할 수준이고. 아 그러면은 기존 컴퓨터를 교체한다기보다는 약간 병렬적으로 가겠네요.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가. 현재로서는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암호를 깬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 그 우리가 지금 쓰는 RSA 암호 체계가 결국 소인수 분해를 사용하거든요. 네. 즉 소인수 분해가 예를 들어 어떤 난수가 나왔어. 음. 이거를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이 암호 체계가 뚫려요. 근데 그 소인수 분해가 기존 컴퓨터로는 못 해요. 네네네. 왜냐면 말했듯이 소인수 분해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 숫자가 뭐 자릿수가 한 28개야. 28, 뭐 셀 수도 없어. 몇 경입니까 이거. 네. 28개의 자릿수를 소인수 분해하려면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봐야 돼. 1부터. 대입하는 것 자체가 몇천 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암호 시스템을 못 깨는 거예요, 해커가. 근데 양자 컴퓨터가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을 동시에 몇 분 만에 깹니다. 그러니까 그럼 맞네. 즉,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가지 특정한 문제에서 엄청난 속도를 내는데 암호화를 깨는데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양자 암호화에 좀 축정을 하고 있죠. 예, 이제는 기존의 암호 체계는 뚫릴 수 있다. 사실 이번에 구글이 시커머라는 칩을 발표했어요. 이 양자 컴퓨터도 아마 구글이 기존의 암호 체계를 무력하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서 기존의 암호 체계를 무너뜨리잖아요. 이 양자 컴퓨터를 갖고 있는 기관이건 개인은 전 세계에 프리패스입니다.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해킹이 불가능하다. 그 라이트 타임 교수님 지인분이신 것 같아요. 향자라는 분이. 예. 아.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뚫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도 암호 체계를 뚫을 정도는 안 돼 있다라는 쪽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구글도 그 부분이 되게 걱정이 많이 돼서 이 내용을 전부 공개하겠다. 논문 낸 것도 거기 있어요, 제 생각에.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고 이 내용을 우리가 공유해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암호 체계를 새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퀀텀 비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나게 다양한 계산이 가능해진다. 근데 하나라도 결맞음이 문제가 생기면 이걸 결어긋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얘네가 결맞음을 유지해야 되잖아. 네. 결맞음을 유지한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독립적이고 아주 외부의 영향을 안 받는 관측을 못하는 상태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식을 썼냐면 이온 스핀, 이 전기장으로 이온을 공중에 띄웁니다. 이온을 띄워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온 스핀을 빛을 쏴가지고 이온 스핀을 이용한 큐비트를 만드는 걸로 양자 결맞음을 구현했어요. 야 이거는 어. 정말 배경 지식이 정말 많이 필요한 네. 연구네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큐비트는 이해했죠. 큐비트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그 큐비트를 몇 개를 중첩시켜서 결맞음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결 어긋남이 조금이라도 관측되는 순간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결 어긋남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걸 합계해서 끼케야 두세 개 깐 게다. 즉 경우의 수가 두세 개라면 2의 n승으로 늘어나요. 네. 몇 개 안 돼. 2의 3승, 8개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아, 뭐 그거는 약해요. 뭐- 너무 약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큐비트라는 어떤 그 개념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온 스핀에 빛을 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 큐비트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네. 올빼미 근데 그걸 완전히 다 이해하기에는 예. 네. 전문 지식이 없으면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이긴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올빼미 네. 교수님 비트 주세요 했는데 네. 정말 좀, 비트 주세요. 좀 네. 배운 분들은 네. 정말 클럽 가서 네네. 큐비트 주세요. 아 멋있잖아요. 아, 요즘 이제 비트 주세요가 네. 안 되는구나. 퀀텀 비트 주세요. 아, 퀀텀 좀 아는 비트. 사람들은 멋있다. 큐비트 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퀀텀 비트 주세요. 퀀텀 비트 주세요. 네. 드랍 더 큐비트.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결국 안 되겠다. 한두 개가 결이 잘 맞아도 안 된다. 그래서 시들시들해졌어요. 네. 양자 컴퓨터 안 된다. 음. 불가능하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실제로 안 된다. 네. 포기했습니다, 학계가. 근데 2013년도에 캐나다의 D-Wave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128개의 큐비트를 연결했다라고 D-Wave라는 양자 컴퓨터를 공개합니다. 어. 128 큐비트. 네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를 대라 했더니 그러면 컴퓨터를 사라. 어. 너무 비싸. 그 다음에 심지어 이 D-Wave사는 나중에 516 큐비트도 출시하고요. 최종 1000 큐비트 출시합니다. 1000큐비트면 아까 2의 n승이 2의 1000승이 되는 1000승. 거예요? 이거는 거의 실존하는 난제 다 풀 수 있어. 그러겠네. 2의 그쵸? 근데 오. 이제는 D-Wave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학계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은 다 웃어요. 아. 왜냐면은 중요한 건 큐비트 수를 늘리는 게 아니야. 음. 그 큐비트가 결 어긋남 없이 유지가 되느냐예요. 아. 결 맞음이 유지가 된다라는 게 음. 1000개건 상관없어. 128개도 엄청난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은 우리 된다, 빠르다 라는 주장만 했지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결맞음을 유지했느냐 대답을 못해. 아,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아 저거는 사기꾼이다. 약간 상태가 사짜 느낌이네. 됐는데 그 와중에 구글이 D-Wave를 구매합니다. 조용히 구매를 했어요. 야, 거기서 네. 구글이 그러면은 그쵸. 그게 핵심이었네요. 구글은 사자건 뭐건 일단 샀어. 음. 조용히 네이처지에 논문을 퍼블리시했습니다. 어. 이 말은 뭐냐? 산업계에서는 우리 빨라, 우리 잘 돼, 큐비트 128개, 1000개 됐어. 네.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구글은 53개의 큐비트가 결맞음이 됐다는 것을 논문으로 제출했고 심지어 네이처지에 냈습니다. 그럼 대단한 거 전 아니에요? 세계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검증했고 이것은 해낸 것이 팩트다라는 것을 인정했네요.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논문이 나왔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네? D-Wave를 산 거는 제가 볼 땐 구글이 네. 얘네들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본 거야. 음.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인터넷에 한번 시커모어, 구글, 양자 컴퓨터 쳐보시면요. 인터넷상에 54개 큐비트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오류입니다, 오류. 53큐비트라는 거를 알고 가실 수 있게 예. 교수님들께서. 근데 이걸 네. 위해서 네. 생각해보세요. 53개의 큐비트가 제대로 결이 맞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 절대 온도 0도가 필요합니다. 영하 10도일 때 에너지가 있습니까? 네. 춥지만 있어요. 있어요. 즉 실제 에너지가 아예 없는 상태는 영하 273도인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예. 273도가 온도 에너지가 없는 없다. 상태. 근데 그래서 그런 그 상태를 상태는 만들어야 된다는 근데 얘기죠. 그런 상태는 또 연력학 3법칙에 의해서 만들 수가 없는 상태인데 거의 와. 그거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극저온의 저항이 거의 0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냉장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구글의 퀀텀 큐비트 53개를 구현한 시커모 칩입니다. 오, 이거 되게 멋있다 근데 맞아요. 생긴 거. 뭐 기껏해야 한 2, 3cm 크기인데 약간 좀 큐비트 컬러 느낌이 엄청 나. 중요한 거는 IBM의 네. 서밋이 네. 10,000년 걸리는 계산을 200초 만에 풉니다. 만년 걸릴 거 200초 예. 만에 양자 컴퓨터가. 그렇죠. 대신 그건 특정한 진짜 특정한 계산이에요. 특정한 계산에서 왜냐면 특정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서밋도 슈퍼컴이에요. 빨라요. 네. 근데 슈퍼컴이 계산하지 못하는 특정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길찾기처럼 네. 경우의 수 자체가 막 10억 개야. 그럼 10억 개 다 계산해봐야 되잖아. 아. 근데 그 상황에서는 양자 컴퓨터는 단 200초 만에 끝냈다. 그래서 이제
IBM 측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냐? 그거 너무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을 한 거다. 우리가 알고리즘을 수정하면 며칠이면 된다. 이 말은 뭐냐? IBM도 며칠 걸린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며칠 걸릴 거를 200초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슈퍼컴으로 어떤 짓을 해도 며칠 걸리는 게 양자 컴퓨터에서 200초 만에 가능하다. 이게 만약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진짜 컴퓨터 쪽이 아니라 이런 랩미팅 발표에도 적용이 된다면 예. 우리 또 개던님 발표가 40분에서 맞아요. 40초로 줄 수도 있었을 제가 텐데 제가 1분 동안 끝내고 40분 만에 끝내는 40가지의 경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먼저 끝낸 1분짜리 궤도가 네. 결과를 내고 계산을 끝내겠죠. 진짜 준비를 정말 칼을 갈고 오셔가지고 네. 야 되게 저번 주랑 상상되는데요? 너무 다르신데 이게 저번 주 네. 올라오는 SRT에서 네. 약 40분간 준비했고요. 와 되게 흥미로워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되게 그러니까. 흥미로워서 맞습니다. 꼭 챙겨봐야겠네. 이거 너무 긴장되네. 이게 다음 발표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